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조금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페이크가 나왔죠. 예, 이게 진짜 원바닥이 될지 어떨지 몰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120을 제가 얘기했죠. 양봉 하나 나왔다고 이거 뭐 음? 이러쿵저러쿵 뭐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예, 나스닥은 120을 지지한다는 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날도 그랬고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양봉 하나에 봉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제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0.68에서 마이너스 1.57, 꽤 많이 무너졌죠. 이게 2% 이상 만약에 이렇게까지 무너졌으면 오늘 우리나라는 아마 파티장이었을 겁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거부터 좀 더 이렇게 마이너스 2.16 정도 이렇게 무너졌으면 오늘 마이너스에서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잡아도 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좀 애매하게 만들어놨죠. 한국 세력이나 미국 세력이나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란 거는 똑같네요. 우리나라는 일단 뭐 마이너스에서 올라오는 느낌의 장은 맞는데 미국 장이 조금 덜 무너져서 우리가 좀 약했어요. 예, 더 깊은 데서 이렇게 더 깊은 데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한 마이너스 1.13이나 1.15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오늘 진짜 파티장이었을 것 같은데 0. 마이너스 0.56에서 올라왔어요. 좀 약했어요. 제가 봤을 땐 좀 약합니다. 전에 방송 보면요 아시겠지만 미국이 크게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는 크게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몇 종목 외에는 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진다 그랬죠. 예, 먹을 게 별로 없다. 여러 애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왜? 밑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면 단타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뿐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만약 미국이 어중간하다. 그럼 우리나라도 보통 어중간하거나 어중간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크게 오르는 장은 이런 데서 많이 오르고 내립니다. 예, 오르고 내려요. 이게 긁어서 올라가고 긁어서 내려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갭 떠서 올라가는 거 말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갭으로 무너졌건 긁어서 무너졌건 왕창 2% 이상 왕창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게 만약에 종가면은 이 0%면은 마이너스 1%나 1.뭐 한 2, 3%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아니면 마이너스 한 2, 3%에서 올라가는 종목 깊은 애들 이런 애들이 많이 갑니다. 예, 파티예요. 다 올라가요. 다 양봉이야. 음봉이 거의 없어. 한두 목적 몇 종목 외에는 다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뭐 미국장이 어느 정도 뭔가가 나와서 우리나라가 어설프게 이렇게 양봉장이나 어설프게 음봉장일 때는 차라리 음봉장이 낫습니다. 왜?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래서 이 올라가는 놈을 선출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음봉장일 때는 그게 이제 선출하기가 좋죠. 근데 양봉장일 때는 좀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양봉장일 때는 분위기는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양봉이야. 거의 다. 뭐 한두 개 이렇게 음봉이고 다 양봉이에요. 도대체 어떤 새끼가 세게 올라간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종가까지 가면 알죠. 이 새끼 올라가고, 이 새끼 올라가고, 이 새끼 올라가고, 이 새끼 올라가고. 나중엔 알지. 근데 처음에, 아침에는 몰라요. 다 이래니까. 오히려 단타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미국이 왕창 무너져서 한 3, 4%까지 왕창 무너졌어. 그럼 우리나라는 파티장입니다. 바닥에서 다 기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어설프게 양봉장이라 다 양봉이라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거는 어설픈 양봉장일 때고요. 왕창 무너져갖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깊은 곳에서 무너질 때는 이게 종가면은 원래 이런 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올라와 버리면 파티입니다.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 대부분 다 이렇게. 그래서 못 먹어도 2, 3%는 그냥 먹습니다. 못 먹어도. 오늘이 이제 그렇게 될 뻔 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미국이 좀 덜 무너졌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도 일단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과연 첫 번째 바닥이냐. 근데 이제 제 말 속에 답이 들어있죠. 봉 하나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러죠. 여기도 봉 하나 나왔는데 뭐 박살 났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래갖고 야 이제 드디어 뭐 바닥 나와서 우리 이제 막 스윙을 하든 단타를 하든 막 매수해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예, 여기까지 내려왔죠. 여기까지. 여기서 바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봉 하나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그게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20선 이렇게 조금 따라 내려오겠죠.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번 무너지고 오른쪽이 높든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이 높든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이 비슷하든 여기에 비해서 오른쪽이 낮든 뭐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대응이다. 관역을 타겟을 여기 이렇게 두고 이 새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냐 이렇게 해서 올라가냐 이렇게 해서 올라가냐 아니면 아예 그냥 꼬꾸라지느냐. 예. 요 타겟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두면 됩니다. 그럼 하나는 또 그냥 무너지는 게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건 내려올릴 뿐이 안 남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계산하면은 원래 사기도 수학, 회계, 이렇게 이해타산을 따지는 그런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합니다. 왜? 그 사기꾼이 잘 되는 것만 보여주거든요. 예. 안 되는 것도 봐야죠. 근데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있을 때 잘 되는 걸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최후에 내가 이 정도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구나. 이쪽을 계산하는 겁니다. 먹으면 한 10억 먹겠네.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날리면 한 3, 4억 날릴 수도 있겠네.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아셨죠? 증권에서는 원래 그런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내려가다가 양봉이 하나 나왔다. 그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마 이 상태로 진행되면 이렇게 돼서 어떻게 갈 것 같은데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0선이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120선이 완전 꼬부라지기 전에 빨리 올라가야 된다. 만약에 이런 데서 이렇게 꼬부라지는 데서 올라가 버리면 골치 아프다. 또 내려간다. 네, 골치 아프다. 그리고 꼬부라지는 데서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때는 여기서 이 발도듬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구부러지는 120선도 돌파할 수가 있어요. 돌파했다가 지지하다가 얘를 조금 끌어올리는 듯 하면서 내려가는 거를 멈추게 한 다음에 돌파하고 중간에서 물량도 받고 전고점까지도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정상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할 만한 거죠. 진정한 매수 타임은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입니다. 확실한 건 여기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확실하죠. 왜냐면 여기는 이러는 척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발자등판 만들다가 무너지는 경우 많아요. 그죠? 방금 본 것도 그렇고 여기도 발자등판 만드는 척 하면서 그냥 무너졌죠. 다시 올라왔지만 그건 결과론적으로 올라온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지. 여기서도 발자등판 아이고 어이씨 발자등판을 만드는 듯 해서 상승을 좀 하는 것처럼 했지만 어차피 120 맞으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평선을 맞으면 무너집니다. 매물대를 만나면 무너져요. 이거를 뚫으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여러 번 뚫어야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발도듬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락하는 이평선을 위로 올리려면 22평선도 마찬가지지만 122평선은 더 뚫기가 어렵고요. 242평선은 더 뚫기 힘들겠죠. 일단 한번 뚫면 잘 안 무너지죠. 일단 이평선을 뚫어서 뭔가 차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내려가던 걸 올려주면서 잘 안 무너집니다. 다도 올라가고 이렇게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핑크빛 미래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봉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명절 전에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은 또 그러니까. 자, 원래 명절 연휴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까 그랬더니 오늘 좀 시간이 나서 방송을 한번 방송할 건 몇 개 없는데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 나온 거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 역시나 불안불안한 장이고 언제 하락할지 모르고 어쨌거나 세모 X 중에 지금도 X다. 세모 X 중에 지금도 양봉이 하나 나왔을지언정 X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등락류 상행일을 보면서 밀리 서재 신규주죠. 뭔지 몰라요. 아마 미디어일 거예요. 오늘 적어놨어요. 전자책 관련된 종목이랍니다. 물량을 크게 받았죠. 아마 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양봉의 한 절반 정도, 절반에서 좀 밑에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한 달 걸리는 놈이 있고 2달 걸리는 놈이 있고 3달 걸리는 놈이 있고 그래요. 신규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오늘 뭐 어제 새벽에 이재명 그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오늘 이재명주가 난리가 났죠. 오리엔트 전공. 그러는 바람에 상을 갔는지 몰라도 종가에 상을 갔습니다. 뭐 진짜 대장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죠. 이제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바닥에서는 7, 8%, 위에서는 대략 뭐 여기 한 13, 12%, 13%까지 공간은 있습니다. 1차, 2차. 1차, 2차인데 개념을 바닥에서 올라가면 여기, 여 위에서 올라가면 여기. 뭐 재수 좋으면 여기도 가겠죠. 재수 좋으면 여기도 가는데 재수 좋으면 18%까지도 가요. 재수 좋으면 그렇게 가는데 그거는 재수가 좋을 때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매물대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매물대하고 슈팅의 세기. 분봉이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면 시작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매도죠. 이거는 거래량이 막 터졌을 때 이때 매도고 얘는 계속 갖고 가보는 겁니다. 계속 갖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샥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량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터질 때가 있어요. 요런 거래량이었는데 막 터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고점에서 매도입니다. 1차, 2차 매도예요. 오래간만에 글씨를 써볼까요? 매도 타이밍. 자, 한동안 제가 안 썼는데 매도 타이밍. 거래량 1분 봉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폭발하면 매도입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면 매도입니다. 신고가 돌파하면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쓰죠. 너무 또 복잡한 거 쓰면 요 세 개 기억하세요. 매도 타이밍, 거래량 폭발, 아까 설명했죠. 막 터질 때 이때 고점에 있을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안 돼요. 위에 있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얘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위에 있을 때 매도입니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 분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갔던 놈이 이렇게 가서 전 고점 여기 그죠? 여기를 돌파를 딱 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때 분봉상으로 일봉상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봤을 때 거래량이 분봉상으로 폭발하면 그때가 매도 시점이 맞다는 이게 확신시켜주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가 돌파. 신고가는 전고점을 돌파한 놈이 이렇게 해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 새끼가 깨고락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요 위에서 깨작깨작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가 매도입니다. 이때 여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매도입니다. 신고가 아무것도 없는 신고가를 갔을 때 일봉상으로 신고가를 갔을 때 매도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갔을 때 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막 터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이런 데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개만 아시면 돼요. 일단 오리엔트 전공은 그렇고 위니아 지하실이야 이거 얘기하기 그런데 아마 내일 뭐 잔여 물량이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렇게 지하실에 있는 애들은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데 오늘 뭐 상도 뭐 했다 갔다 풀렸다 뭐 어쩌다 근데 다행히 이건 없죠. 이렇게 큰 건 없죠. 없으니까 갭이 좀 뜰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별로 안 뜬다고 보는데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이평선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고요. 까나리아 바이오 어마어마하죠. 옛날 현대사료 어마어마하죠. 얘는 크게 쌍봉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다시 전 저점으로 왔어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죠. 전 저점 저점 얘기는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간 백두산만큼 올라간 애들을 여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근데 리스크가 큰 만큼 먹으면 크게 먹습니다. 먹기는 크게 먹는데 저는 안 합니다. 여하튼 상을 갔습니다. 잔여 물량도 78만 좀 줄었겠죠. 5시 정도 됐는데 좀 72만 4천 뭐 그렇게 아주 최악은 아니네요. 나쁘지 않네요. 일단 공간만 제가 볼게요. 공간은 이렇게 있어요. 공간은 이렇게 있습니다.
요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60%가 넘죠? 그럼 여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안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강한 매물대를 보는 게 아니라 얘가 그 강한 매물대가 아니구나.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를 겨냥하고, 아니 겨냥이 아니라 타겟을 하고 가느냐. 뭐 요 정도? 10, 11, 12?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또 있긴 있어요. 거래량이 워낙 많아서 구분하기 힘들지만 여기 예, 좀 있어요. 있기는 매물대가 있긴 있는데 좀 약합니다. 약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일 뭐 거기서 갭을 떠서 그 11, 12에서 갭을 떠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저렇게 매물대가 시원찮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얘도 보면은 그렇게 강상도 아니에요. 종가상이에요. 갭을 안 떠도 이상할 게 없어요. 에이텍 얘가 아마 오늘 이재명주 대장일 겁니다. 그죠? 이재명주 맞죠? 대장인데 굉장히 강상으로 갔죠. 그래서 강상으로 갔는데 이런 애들은 요 밑에 뿌리가 없어서 그죠? 나무로 따지면은 뿌리가 없어서 위험합니다. 이런 뿌리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25만 지금 13만 예, 뭐 갭이 거의 안 뜰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런 애들이 가끔 또 사고를 치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뭐 갭이 2% 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 매물대 여기까지는 한번 상 들어가신 분들에 한해서 한 7, 8%까지는 보실만 하겠네요. 예. 그 이상 보는 거는 조금 욕심입니다. 7, 8% 갭을 뜨면 그냥 버리시고요. 영 나는 이걸 못 놓치겠다. 그러면 버리시고 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양봉으로 전환되면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것만 하세요. 꼬리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꼬리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파미? 파 맞아. 야 저거를 한올 바이오 파 미랜다. 한올 바이오 파마 얘는 완전 뭐 오리지널 점상이죠. 네, 점상인데 얘는 왜 이렇게 먹한 거야? 거래량도 180만. 근데 지금은 뭐 어림없겠죠. 지금 그 정도 되지도 않겠죠. 33만. 예, 험매수가 많다는 얘기죠. 오늘 상을 갔으니까 내일 뭐 정확하게 보기에는 좀 차트가 좀 애매한데 한 15%? 내일 뭐 15%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15%, 예, 그냥 갭이 15% 뜨면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다시 영 아까우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15%를 뜬 상태로 그냥 13에서 15% 갭을 떴는데 그냥 올라간다. 쫓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뭐 연상을 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연상도 매물대가 또 있네요. 하필이면 있는데 여기서 갭을 이렇게 떴다가 그냥 올라가는 걸 쫓아가 버리면 이걸 맞이할 수 있어요. 큽니다. 생각보다 크게 무너져요. 예.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또 근데 꼭 원리 원칙대로 여기서 아래 꼬리를 이렇게 꼭 달고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이렇게 꼭 이래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꼬리가 없는 거는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마이너스로 됐을 때도 타격이 커요. 어지간하면 꼬리를 다는 걸 매수를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섹터별로 뭐 볼 건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물류조선주, 뭐 SNW가 뭐 제일 많이 갔다고 하는데, 얘도 우여곡절 있네요. 상 가고 나서 제대로 턴 건 아닌데, 많이 무너졌네요. 그리고 그냥 봐도 안 해야 될 종목인데, 그죠? 지하실에 있으니까. 여하튼 개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철강주는 한줄 메탈이 무너졌네요. 무너졌고 120을 근처도 못 가고 그냥 무너져 버렸네요. 그리고 대동금속이 그나마 조금 120을 지지하는 것처럼 양봉이 나왔지만 얘기했죠. 공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셔라. 건설주주는 오늘 좀 가서 동신건설 이재명 주죠. 이재명 영장 기각 뉴스로 간 것 같긴 한데 말로는 또 다른 뉴스를 대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성건설이 120을 돌파 못하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지하실이니까 의미 없고요. 누리플랜도 지하실이고 중앙첨단소재도 지하실이고요. 예. 왠지 쫙 하락하다가 뭔가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왔죠. 뭔가 시작하는 것처럼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죠. 얘도 그렇죠. 얘는 아니네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뭔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얘는 아니고요. 얘도 아니고
내려가는 척 하다가 뭔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죠? 큰 의미 없습니다. 로봇, 로봇 AI 드론. 유진 로봇이, 많이 무너졌다가 제가 뭐 한 3일 전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무너진 게 그대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 말은 했는데 굉장히 드물다. 드물다고 얘기한 3, 4일 만에 그냥 하나 나왔네요. 드문 경우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시간 단일가도 좀 올라가 주면은 한 방 더 있는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라도 이렇게 가는 경우 있습니다. 꼬리 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음봉에서 양봉 나온 게 힘들듯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할 때 그 전날 매매를 한 걸 보고 일봉으로 봤을 때 음봉이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양봉이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긴 한데 음봉인데 오늘 매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음봉이다. 이렇게 음봉이다. 그럼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을 또 그렇게 들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음봉에서 양봉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게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무너진 종목은 또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크게 올라간 종목은 또 갈 확률이 별로 안 돼요. 아셨죠? 에너지, 흥구석유, 얘는 뭐 꽤 8% 정도 무너졌는데 9% 정도 무너졌는데 돌파를 해서 올라갔네요. 물량 맞는 자리죠. 여기가 상승하는 자리, 물량 맞는 자리. 그럼 한번 삥 돌아서 이렇게 한번 또 가겠죠. 정고점 아까 매도 타이밍 얘기했죠. 정고점 1차, 2차, 그죠? 1차, 2차, 정고점 1차, 2차.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요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 하나 먹고 아니면 더 올라가면 이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잡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요때 잡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이게 올라가는 척하다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윙이 짜증나서 안 하는 거긴 한데 여하튼 FR텍도 물량을 크게 받고 내려갔네요. 근데 지하실이니까 그리고 얘는 이평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손 안 대야 된다는 얘기죠. 발돋움 판을 지금 만들고는 있어요. 지금 나름 만들고는 있는데 그리고 발돋움 판도 지금 여기에서 한 칸 덜컥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일단 물량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이평선을 위로 꺾어야 122평선을 위로 꺾어야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계속 이 상태니까 미리 손댈 필요가 없죠. FR텍은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화학주도 관계없고요.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위니아, 키다리바이오, 키다리인데 카나리아 바이오, 키다리바이오래. 카나리아 바이오, 아까 봤고요. 위니아도 봤고요. 지하실이라 이런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식료품 사료 중에서는 그 두 종목이 갔는데 나머지는 안 따라갔네요. 많이 안 따라갔어요. 조림비료 제지농업, 장이 조금 하락이나 장이 그날따라 무너지는 날, 식료품 사료하고 조림비료 제지농업, 요런 애들이 좀 갑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을 갔는데, 대동 한 놈만 좀 따라갔지, 나머지들은 안 따라갔네요. 얘도 근데, 얘는 한번 봐줄 필요성이 있겠네요. 앞에 물량받은 게 3개나 있으니까 한번 봐줄 필요성이 있겠네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저는 일단 안 합니다. 너무 이평선에서 너무 멀어요. 안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물량받는 게 많으니까 이런 거는 시간 다니까 한번 체크해 보고 내일 왕창 가겠다. 한 2, 3% 갭, 1, 2% 갭 떠서 간다. 그러면 리스크 좋아하는 분들은 하이 리스크를 좋아하는 분들은 나는 이렇게 위험한 거 좋아해 하는 분들은 또 여기서 하긴 하는데 만약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는 이제 안 하는 걸 권하지만 그래야 여기까지일 겁니다. 해봤자 저 뒤에 있을까? 네. 없네요. 한 15% 보시면 돼요. 아까 거기 1차가 침까지 보시고요. 2차가 한 15%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1차, 여기, 이게 20% 넘네. 1차, 그러면 15% 여기. 1차 15%, 2차 요 침 꼭대기 28,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기계주, 별거 없고요. 전기차, 알맥이 물량받았는데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고 전기차 중에서는 오리엔트 전공이 상을 받고요. TPC 글로벌이 동달인데 얘가 전기차 부대장 맞나? 얘가 한 부대장쯤 되네요. 근데 얘 차트가 좋네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가 차트가 좀 빨라요. 벌써 120 밑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왔어요. 얘 한번 이렇게 내려오면은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22평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한번 유심히 보시다가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서 한번 매수해서 1차 여기 2차 침해 절반까지 한번 그 뒤에 있네. 여기죠. 예. 여기까지 한번 보실만 하겠네요. 예. 차트가 좋네요.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갑니다. 재수 좋으면 거기까지 가요.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갑니다.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라고 봤는데 딱 거기까지 가면 좋죠. 기분 좋죠. 그 다음에 전기차 한주 라이트 메탈이 무너졌고요. 2차전지 알맥만 물량 받았고 초전도체는 관계없고요. 반도체 중에 반도체는 양봉 전환은 다 됐는데 세게 간 놈이 없네요. 토탈 소프트가 좀 무너졌는데 뿌리가 없어서 조금 그러긴 한데 얘는 좀 일르네요. 예. 근데 얘는 희한하네. 구라를 치고 세게 갈 것처럼 했는데 오히려 갭. 내일 이거 한번 얘는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네요. 1차 이거 2차 치매 꼭대까지는 그렇고 요 치매 절반 요 정도까지 이렇게 침 달고 올라가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마이너스면 좋아요. 시간 날까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마이너스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마이너스 좀 나왔죠? 예. 내일 이거 갭 뜨는 봉 한번 노려볼만 하겠네. 왜냐면 120선이 가까우니까 한번 해보면 뭐 무너져 봤자 뭐 여기까지 보니 더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죠. 또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물론 로스는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말은 편하게 하지만 로스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양봉 전환돼서 이 새끼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음봉으로 전환되면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버리셔야 돼요. 로스는 그 양봉에 음봉되면 무조건 버린다. 만약 여기서 시작을 하든 어떻게 시작을 하든 시작을 했다가 음봉이 되려면 버린다. 아니면 내 평단 가까이 가면 버린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2%는 그냥 무조건 손절 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왜냐면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라 치면은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해보라고 한 뜻은 무조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122평선이 가까우니까 무너져도 요 정도에서 무너져도 여기서 물 타서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물량 맞는 자리 빼고 그 다음번 올라갈 때 여기서 물 타서 한번 해볼만 하니까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런 거지. 만약 갭 뜨는 봉이 저 위에 이런 데서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하라 소리를 안 하죠. 저 같으면 안 합니다. 120평선이 너무 멀죠. 이러고 안 하죠. 근데 얘는 좀 가까우니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서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가 그나마 적으니까 해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설명했죠. 음봉에서 양봉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안 하는데 그런 매매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전 방송하는 입장이니까 1차가 여기고 2차가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먹을 게 또 많네. 그러고 보니까 아랫꼬리 안 달면 힘들고요.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토탈 소프트. 근데 이재명 내일까지 이슈 다음 주까지 연휴 지나면 며칠 지나는데 이슈가 있을까? 오히려 또 그때 뭐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기각은 됐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됐는데 뭐 무슨 혐의가 또 뭐 하나가 추가가 돼서 뭐 어쩐다 이렇게 또 안 좋은 뉴스 나와버리면 나가리죠. 뉴스 좋아하시는 분들 꼭 그러죠. 아마 뉴스 타서 매매하시는 분들 어제 잠 못 잤을 거예요. 저는 잠이 안 와서 본 거지만 전 뉴스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반도체 중에서 트임 지하실이라 볼 거 없고요.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갑자기 양봉이 나오니까 이제 드디어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중요한 포인트 양봉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라 그랬죠. 엔터미디어 아까 그 신규주 여기다 넣어야겠네. 아까 뭐였죠? 처음 해본 거? 밀레의 서재 이게 내가 신규주 넣었나? 안 넣었네. 그 다음에 엔터 미디어 너희죠. 전자책이니까 너희죠. 그리고 엔터 미디어는 아까 그 신규주 밀리의 서재인가 얘하고 뭐가 하나 무너졌네요. 이스타코가 무너졌는데 이건 뭐 그거랑 관계없이 무너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지. 심심해서 한번 올라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방송하는 사람이. 여기 물량 요 두 군데 물량 받으러 왔는데 올라왔다가
아예 그냥 그 와중에 개미까지 털어버렸네요. 예, 음봉이 나와버렸네요. 아주 박살내버렸네요. 더 무너질 것도 같아요. 공간이 있어요. 더 무너질 공간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안 무너지더라도 예, 무너질 공간이 좀 있어요. 한동안 이건 보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122로 올라와야 뭐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얼추 꺾는 데는 성공했죠. 120선을 내려가던 거를 늦춘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이제 뭐 얘기가 되겠죠. 하락하는 120선은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발도전판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때 단타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메타버스 게임에서는 토탈소프트 하나 외에는 뭐 관계없고요. NFT 메타버스도 모비릭스가 지하실에서 물량받고 이제 내는데 뭐 지하실은 얘기할 것도 없죠. 휴대폰 통신, 제넨바이오, 얘도 지하실이고요. 다 차트가 그렇죠. 쭉 음봉 나오다 오늘 다 양봉 나온 거죠. 예. 제넨바이오도 그렇고 지하실이니까. 휴대폰 통신 중에서 하잉크 코리아는 어제 많이 무너졌다가 오늘 뭐 다 회복을 한 건 아닌데 여하튼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120선을 위로 끌어올릴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찬스는 한 번 있다 그 생각은 드네요. 한두 달 정도 보시고요. 6일 CNS는 그 와중에 구라 한 일주일 치더니 날아가 버렸네요. 예. 구라 치면 확실히 많이 갑니다. 내 120선 지켜주다가 그죠? 지켜주다가 무너지니까 에이 개미들 에이 짜증나 그랬는데 날아가 버렸죠. 예. 구라치면은 갈 것도 더 가고 요만큼 갈 거 이만큼 가고 천천히 갈 거 빨리 갑니다.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얘는 이제 내려오면 이제 한번 이제 뭐야 얘는 스마트폰 핸드폰 시장이 그런가. 예. AP 위성은 이제 항공주 쪽에 있는 애인데 뭐 그나마 121로 못 올라왔고요. 예, 별거 아니고요. SBW 생명과학이 물량은 크게 받았지만 얘도 지하실이고요. 지하실 거는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발도등판 만들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는 있는데 더 하락할 것 같기도 해요. 느낌이. FR텍이 차트가 그래요. FR텍은 아까 뭐 아직은 나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고 이지트로닉스 얘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지하실 깊은 곳에 있으니까. 바이오 중에서는 한올 바이오 파마가 아까 이걸 내가 팜이라고 읽었죠. 한올 바이오 파마가 점상을 갔고요. 덩다리들이 바이오들이 좀 따라갔네요. BR팜텍이 좀 따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고 큐라티스 얘는 신규주인가 봅니다. 잘 모르겠고요. 신규주는 제넨바이오도 지하실에 있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조금 올라온 듯 하지만 요게 침이 없이 그냥 요렇게 122평선을 조금 튀어나온 거면은 시간 단일가가 한 2, 3%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침이 있어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마이너스네요. 예, 나가리입니다. 더 볼 필요가 없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세종메디칼이 지하 깊 이제 미국장이 3, 4%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얘 너무 심했네요. 마이너스 15%인데 이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대충 한 마이너스 15까지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한 3, 4% 이런 데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봉 이렇게 작을 때 빨간색 냄새만 나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가 깊을수록 먹을 게 많아지는 거예요. 예. 이유는 나중에 차트 공부하면서 또 얘기해 보면 되고요. SBW 생명과학 봤고요. 바이오 중에서는 올리패스가 좋은데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 만한데 갔다가 확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한 4%, 5% 갭 뜨면 저거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나가리입니다. 없네요. 그 다음에 드림 CIS가 왕창 무너지고 나서 절반은 갔죠. 예. 뭐 전형적인 그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에 반에서 반 조금 밑에 딱 여기죠. 예, 거기까지 간 겁니다. 상승을 이렇게 하면요. 조정을 합니다. 반대로 하락을 이렇게 하면 형태는 이렇게 갈지 모르지만 반등을 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원리가 있어요. 제약주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화장품 중에서는 BL팜텍만 지 혼자 올라왔다 지 혼자 지하실로 내려갔고요. 비트코인도 에이텍이 이재명주 이제 대장주로 올라간가 본데 여하튼 에이텍 모빌리티가 덩다리가 됐고요. 하지만 무너졌죠. 음봉으로. 수산 INT도 무너졌고요. 핀테크 중에서는 수산 INT만 무너졌고요. 그래핀 히토리 중에서는
오리엔트 전공이 얘도 이재명 주니까 간 거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세게 간 게 아니라서 예, 그냥 아까 얘기했죠. 상한가에서 그냥 얼마 안 가고 무너질 확률도 있는데 대략 뭐 6, 7%까지는 공간이 있긴 있다. 6, 7% 갭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바로 버려라 얘기했죠. 교육출산 정책주 중에서는 뭐 별로 없고 미세먼지는 위니아가 상을 갖고요. 예, 뭐 에어컨 만드는 회사죠. 누리플랜이 덩달인데 지하실 아주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얘는 언젠가 여기를 한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기가 쉽죠? 예. 매물이 없잖아. 아무것도 매물이 없잖아요. 올라가기가 쉽죠. 그래도 하지 마시고요. 중국주 중에 간 거 없고 일자리도 간 거 없고 철도주도 간 게 없고 항공주 중에서도 이스타코가 무너진 거 외에는 예, 제대로 간 게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제지, 애국주, 대북주, 방산주 예, 간 게 없네요. 대북 방산주 이제 내년에 이제 뭐 대선 총선 있으니까 내년에 총선 맞나요? 예. 그때 이제 조금 몇 개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저 테마를 못 없애고 있습니다. 대북주 이렇게 있고, 대북주 있고, 대북주 관련 애들 망가뜨릴 때는 또 방산주만한 애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 테마를 못 지우고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뭐 연휴 전에 이렇게 해봤고요. 예. 오늘 굉장히 빨리 했죠? 말이 빨라서 원래 이렇게 빨리 하는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늦으실까봐 이해하기가 어려울까봐 제가 이제 헷갈릴까봐 방송 다시 봐야 되고 이렇게 짜증나실까봐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긴 했는데 방송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고가는 15에서 18% 그죠? 외우고 있는 거 맞죠? 122평선 위에는 지상 밑에는 지하 지하권은 볼 필요도 없다. 지상 것도 보긴 보는데 하락하는 120은 볼 거 없다. 최소한 횡보나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스윙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 매도 타이밍은 거래량이 폭발하든가 부분적으로 폭발하든가 아니면 쫙 올라가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형태까지는 알 수 없어. 이런 형태인지 이런 형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거래량이 폭발하면 꼭대기에서 팔아라. 그러면 80점 이상은 된다. 그리고 전고점에 도달됐을 때 전고점 일봉상으로 전고점도 매도 그죠? 그 다음에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3분의 2나 반을 버렸는데 꾀꼬락 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꾀꼬락 안 하고 위에서 깨작깨작 대고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때 이제 15에서 18% 또는 20% 이상 되면 상한가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신고가에서는 상한가를 잘 안 갑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가긴 가는데 몇 종목 못 봤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많죠. 미국장이 어설프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우리나라도 어설프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좀 많이 가거나 많이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이 가거나 어설프게 양봉, 어설프게 음봉이면 많이 가거나 적게 가거나 아니면 조금 무너지거나 좋죠. 그 중에 음봉장이 좋다. 왜? 구분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다양봉이면 야 도대체 어떤 새끼가 세게 간다는 거야. 이런데 음봉장이면 이렇게 되니까 그나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좀 편하죠. 매매하기가 좀 뭐 무조건 수익을 낸다는 표현보다는 좀 편하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미국이 왕창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왕창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한 3%, 4%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는 좀 어려워요. 오늘이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이너스 3, 4% 이상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파티장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장세가 위태위태할 때는 이 미국장이 무너진 게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파티장인 걸 위장하고 이게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많은 건 아닌데 꽤 있어요. 그러니까 평장에는 그것도 파티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막 지수가 막 불안불안해서 막 언제 하락장이 시작할지 모르는 장에서 미국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나라도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제가 미리 언급을 해드리니까 한참 며칠 전부터. 지금은 어쨌거나 세모 X 중에 누가 보더라도 X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미국이 마이너스로 3, 4% 이상 무너지면 다음날 마냥 아침에 좋아할 건 아니에요. 일단 불안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되 지수가 분봉 이렇게 가던 놈이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럼 그때 이제 양봉으로 시작한 놈들 내 눈에 보이는 거 양봉 잡는 겁니다. 그냥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단타는 그렇습니다. 음봉도 그런 날은 아싸! 그리고 일단 잡고 보는 겁니다. 잡아서 무너지면 버리는 거고요. 잡았는데 그냥 종가에 끝나서 들고 갑니다. 다음날 이렇게 됐어요. 들고 갑니다. 다음날 그 긴 봉에 머리까지 위협을 한다. 그럼 버리시고요.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위협까지는 아니야. 견디시고요. 견디시고 올라간다.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올라가 있는 데서 이렇게 긴 봉이 하나 나오면 내 로스선을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중에 스윙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려주는 겁니다. 로스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이걸 다 맞는 바보가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가 됐을 때 여기에서라도 매도가 되게끔 여기에 있는 로스선을 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스윙 제대로 들어가면 다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하니까요. 가뜩이나 말도 빨라졌는데 이 말을 늦게 하려니까 방송도 너무 늘어지고 저도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원래 스타일대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연휴 전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연휴 잘 나시고 연휴 기간에는 웬만하면 차트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친지들과 좋은 뭐 담소도 나누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아니면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가까운 해외라도 좀 다녀오시면서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라 뭐 비행기를 오래 못 하니까 누가 표를 준다고 그래도 못 가긴 하지만 여하튼 좀 휴식을 요번에 또 휴식의 그 임시 공휴일도 다 지정돼 가지고 좀 길게 쉬게 됐죠. 저야 뭐 직업이 없지만 전업 투자자니까 직업 있으신 분들도 자영업을 하건 뭐 상인이시건 사업을 하시건 셀러리맨이시건 뭐 좀 푹 쉬시는 좋은 계기가 되는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